22차시 교과서 83에서 85쪽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지각의 구성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산소와 규소였죠. 그래서 그 규산염 강물이 우리 지각에 많은데요. 이 규산염 강물에서 추출된 규소를 이제 결정으로 성장시켜서 기둥으로 만든 뒤에 얇게 자르면은 웨이퍼가 됩니다. 이 웨이퍼에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각종 전기 회로를 구현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몇 가지 반도체 소자와 그 기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다이오드는 불순물 반도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P형 반도체와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반도체 소자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용 전기로 쓰는 전기는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직류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각종 회로나 그 회로로 이루어진 전자기기들은 실제로 작동할 때는 직류 전류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휴대폰 충전기 경우 이제 그 가정용 전원 장치에다가 콘센트에다 연결하면 220V 교류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직류로 바꿔 주어야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이제 요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필요한 소자이겠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중에서 이제 P형 반도체보다 N형 반도체에 불순물을 좀 더 많이 첨가해서 빛이 잘 나올 수 있게 만든 다이오드가 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여서 그 첫 글자들을 줄여서 LED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빛을 발생시키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는 이런 LED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레드, 그린, 블루, RGB 색깔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LED를 이용해서 만든 TV고요.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활용할 경우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전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학교에서는 형광등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 그 LED 등으로 바뀌었죠. 그거는 이제 조명에 들어가는 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긴 쪽을 전지의 플러스 극, 짧은 쪽을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발광 다이오드도 결국에 구조적으로 보면 다이오드하고 같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이제 정류 작용을 합니다. 순방향으로 연결해야지만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P형 반도체 쪽이 전지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 쪽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됐을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자 중에서 중요한 소자 중 하나가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하는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주는 증폭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종 영상장치, 메모리 등에 활용이 되는 녀석이고요. 이처럼 다양한 반도체 소자의 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정밀하게 만든 반도체 소자를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 IC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집적 회로의 종류로는 이제 뭐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저항을 하나로 집적한 회로이고,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보통 이제 요런 모양 혹은 교과서에 보면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 요 회로 기판에서 본 적이 있죠. 그 아두이노 같은 데도 꼽혀 있잖아요. 예. 요런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서 설명한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 등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컴퓨터, 조그마한 소형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제 전자제품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부품이 여기 반도체로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하는 예들을 하나 보면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의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가 커서 주로 전기 부품이나 전기 장치를 연결하는 소재로 사용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구리는 은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선에 널리 이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 구리보다는 은이 비싸긴 해도 전류가 더 잘 통하고요. 또 은보다도 금이 전류가 더 잘 통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금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통로, 그러니까 도선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조그만 그런 재료로 이제 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제 수명이 길고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전자제품들에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이게 금이 일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도 하죠. 이거는 전기 전도도가 매우 작아서 전기 절연 소재, 전기를 이제 안 통하게 하는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고무는요, 대표적인 부도체죠. 습기와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전선의 외피 등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실험실에서는 이제 장갑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라믹의 경우에는 고온을 잘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고전압 전기 분자의 절연체로 이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압이 높은 곳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무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녹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세라믹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의 경우에는 투명도가 높아서 이제 반도체 소재가 이용되는 디스플레이, 이 센서 등의 보호막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서 반도체 소자를 얘기를 했지만요,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다양한 반도체 소자로 활용이 됩니다. 활용되는 예가 여기 위에 아까 앞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도, 습도, 압력, 가스, 자외선 등을 감지하는 각종 센서로 이용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제 NBL 실험 장치가 있어서 온도 센서 있고요. 압력 센서, 압력 센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빛을 감지하는 조도 센서 있고요. 자외선은 아니지만요. 이제 모든 자외선을 포함한 주로 가시광선 세기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조도 센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전류 센서, 전압 센서, 자기장 센서, 운동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 있고 실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험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장치에 활용이 되죠. 이 자율주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카메라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리를 측정하는 운동 센서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이제 빛을 감지하는 조도 센서도 필요하죠. 또 태양광 발전 장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LED를 거꾸로 한 게 요 태양광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D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반면에 이제 태양전지와 같은 녀석들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런 장치도 반도체를 활용합니다. 뭐 인공지능 장치 등 첨단 기술의 여러 핵심 소재로 요 반도체 소다가 지금도 이제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런 그 반도체 소자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제품 같은 걸 뜯어보면 이런 회로 기판과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이 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2019년 3월 고2물리학원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반도체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도 하죠.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LED 이런 것에 활용이 되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규소는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입니다. 14종 원소 중에서 규소하고 저마늄 정도는 기억을 하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순수 반도체 물질이고, 여기에 이제 불순물을 첨가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조합으로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듭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그게 사용되는 게 LED죠, 바로.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1년 11월 고1 통합과학 12번 문제. 다음은 신소재 A에 대한 설명이다. A는 정기적으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진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가 실리콘, 규소죠. 이 규소는 A를 이용한 전기소자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요 A는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반도체, 기억은 규소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고2물리학원 6번 문제고요. 다음은 반도체에 관한 설명이다.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에 미량의 다른 원소,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든 소재로 태양전지, 스마트폰의 전기소자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기억, 규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순수한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니은은 뭐죠? 미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는 것, 이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순수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좀 더 잘 통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양공이 전하를 주로 운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전자가 주로 전하를 운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자가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불순물 반도체가 P형 반도체고, 전자가 전하를 주로 운반하는 반도체가 N형 반도체고요. 이 녀석들의 조합으로 다이오드라든지 LED,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자, 동그라미 디귿, 이건 태양전지네요. 태양전지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그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3월 고2 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각각 지각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때 당시에는 체벌이 아직 남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되면 뭐 체벌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떠올려서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각을 하면 오씨 R을 패. R는 학생이죠. 학생을 팬다. 그래서 OCR 패. 뭐 이렇게 기억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조금 부적절하긴 하지만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사람이죠. 그래서 산으로 시작해서 산탄수질, 앞글자를 따면 나머지는 전부 다 끝에는 소가 붙죠.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해서 산탄수질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X는 산소이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Y는 실리콘, 규소죠. 규소는 이제 반도체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미국의 지역도 결국에 요 규소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그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다음 디귿 보면 Z 원자, Z는 탄소죠.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고리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